오늘 혹시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쇼핑하신 거 있으세요? 그중에 해외에서 직구하신 거 있어요? 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규모가 한 60조 원, 얼추 60조 원 된다고 하고 그중에 해외 직구가 2조 원에 육박한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 시장이 해외 직구 시장이 해마다 1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필요하면 그냥 이게 핸드폰으로 중국이든 어디든 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좀 이용해야 할지, 또는 우리는 그러면 중국에 가서 뭘 팔 수 있을지, 어떻게 팔아야 할지. 알리쇼크의 저자 김숙희 작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숙희라고 합니다. 저보고 인사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유통업계에 계셨어요? 유통업계를 넘어서 어떤 중국 관련된 커머스, 그다음에 커머스, 뭐 중국 네. 관련 인터넷 업계 이쪽에 제가 한 20년 이상 종사를 했습니다. 거기 서울에 아니면 베이징에? 중국에도 있었었고요. 중국에도 예. 있었고요. 알리바바에 제가 이제 16년부터 한 7년 정도 네. 예,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 항저우 네. 예, 본사에서 근무를 했었었고요. 아, 항저우에 본사가 있습니까? 예, 많은 한국 기업분들께서 네. 그 16년부터 20년 요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진출을 뭐 열심히 하시는 네, 아, 그 그렇군요. 시점하고도 되게 맞물려요. 중국 뭐 테무,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죠. 이게 모바일 쇼핑하는 데가 정확한 명칭이. 뭐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 모회사고 네. 그 산하에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하나의 자회사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뭐 테무 가입자가 800만, 900만 뭐 네. 알리도 그 정도 되죠. 7, 알리도 800만. 그거보다 더 우리나라에. 상회하는 숫자고요. 더 많고요. 8, 900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 온라인 인구가 그렇죠? 4천만 네.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경제활동 두 개 인구니까. 회사를 다 합치면 사실은 뭐 거의 2천만 혹은 1,000 몇백만 우리 국민 2명 중에 한 명은 경제활동 인구 2명 네네. 중에 한 명은 지금 근데 테무나 이게 알리를 쓰고 있어요. 불과 이제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테무 알리야 뭐 그 전부터 알리페이도 있고. 예, 예. 테무라는 건 도대체 어느 순간. 한국 시장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유저를 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도록 싸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어쩌면 이 주제가 하지만- 계속 핵심일지도 모르지만 뭐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어요? 너무 매크로한 질문입니까? 네. 중국이 사실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의 공장이고 또 이제 그 보통은 한국의 유통업계도 그렇고 이제 입점을 해라. 그러면 이제 물건을 들고 있는 유통 벤더가 들어와서 네. 뭐 자기의 마진을 그렇죠. 붙여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인기를 끄는 모델들은 이제 직공급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그 이유나 심천, 광저우 등지에 있는 제일 이제 밑단에 있는 제조 공장들의 네. 상품을 중간에 유통 단계를 다 건너뛰고 네. 바로 플랫폼에 이제 상품을 공급하면 이 중간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소비자와 중개만 해주는 아, 유통 단계가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줄어들었군요. 유통 단계를 건너뛰니까 사실 싼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들이 사실은 싸게 만들 수 있는 혹은 이제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도 있고 또 이제 품질력이 어느 정도 있는 품질이 좋진 않아요. 품질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상품들을 또 이제 특별히 이 시장에 또 들고서 이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공략을 하려는 그런 게 있어. 사실 미국도 지금 테무나 이제 뭐 유저를 되게 많이 늘리고 있고 성공을 막 한다.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은 사실 상품이 풀이 넓은 국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요즘에 그 젊은 층들은 그렇죠? 이 국적이나 그렇죠? 국경 뭐 이게 어느 플랫폼에서 왔는지 물론이고요. 국적 국격을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가격, 상품 때문에 뭐 이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품이 사실은 이제 그런 대서양주의 그렇죠? 해외 국가의 네. 유저들한테도 이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거. 본인들 스스로가 중개를 뛰어넘고 직접 공급하니까 원천적으로 싸고 또 그 시장에 맞춰서 먹힐 만한 그 시장에 본인들이 타겟팅하는 유저가 아까 얘기 드린 네. 젊은 층들.
뭐 브랜드 상품 비싸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이 플랫폼 통해서 이런 상품들을 가성 있는 거 사고 싶어 한 유저들을 본인들이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또 디지털 마케팅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이제 타겟팅을 한 거죠. 그거를 목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테무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다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 많이 싸다, 반값이다. 이러면 이제 테무에 사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 태평양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팔립니까? 가격을 이렇게 싸게 하는데도 돈이 남느냐? 네. 이거 뭐 언제까지나 이 마이너스 경쟁을 해가지고는 이제 살아남겠느냐 이들 플랫폼들이. 근데 이제 다 그런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알리나 테무의 비즈니스 모델은 입점 모델이거든요. 한마디로 본인들은 장터를 제공하고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린 팔겠다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죠. 제조 공장의 싼 상품을 본인들이 이제 물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물류 단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공급상들이 주는 가격에 기존에 있는 물류비에 본인들의 또 마진을 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진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이 살 때는 다시 이제 플랫폼은 그 기존의 가격에다가 이제 다시 마케팅을 한다 그러죠. 뭐 쿠폰을 이제 주고 얼마 이상 사면 얼마를 할인해 줄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최종 소비자들은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이들 플랫폼들은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주는 가격, 그렇죠? 들어가는 물류비, 그리고 본인들의 마진까지 붙여서 사실은 가격군을 형성을 하고, 단순히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비를 쓰고 있다. 요 정도의 구조로 봐주시면 돼서 뭐 이제 물류 창고가 중국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으로 보낼 때 이제 뭐 묶음으로 보내야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류 창고가 미국에도 있습니까? 물류 창고는 사실은 전 세계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거의 80개 국가. 네. 이제 한국도 그래서 물류 창고를 이제 알리가 이제 짓는다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한국 소비자나 한국 시장을 타겟하기 위해서 한국과 가장 근접한 지역에 있는 중국.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웨이하이라고 하죠. 웨이하이하고 뭐 이런 이제 지역에다가 이엔타이, 연태, 그렇죠? 들어보셨죠? 연태나 웨이하이 이런 지역에 이제 또 알리 익스프레스 전용의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제조상들이 이 창고에 미리 물건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쟁여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한국의 소비자가 오더를 내리면 이제 그 한국 근해에 있는 그 창고에서 물건이 이제 도착을 배로 12시간 안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싼 가격으로 우리 내륙운송 하는 형태가 되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왜냐면 이제 이거는 현재는 스타트의 전략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내에도, 그렇죠? 물류 창고를 짓고 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물류 창고를 거대하게 지을 거란 말이죠. 테무던. 그러면 쿠팡과 뭐가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립스틱을 연태에 있는 데서 생산해서 들여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쿠팡과 테무가 어떤 유통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들은 해외 크로스보더 형태로 이제 그걸 넘어오죠. 넘어오는 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 물류 창고에 넣어놓기도 하지만 이거를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물류 창고를 짓는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중국에서 너무 제가 여쭤보는 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통 단가를 줄여서 뭐 연태에 있는 립스틱 공장에서 A라는 코스메틱 회사에서 바로 팔아서 우리 집에 딱 오면 뭐 이건 뭐 유통에서 더 이상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보다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더 원활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창고에 오는 순간 여기서 또 다시 유통이 다시 시작되면 쿠팡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는 실현은 못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알리는 한국 회사가 아니고 이제 국경을 뛰어넘는 이제 직구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한국 내에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연태 공장에서 물건 넣듯이 한국 공장이 미리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로컬 시장을 이제 로컬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상품 소싱해서 한국 유저한테 파는 요거를 하려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과 어떻게 보면 물류 시스템을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야 빨리 배송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초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마케팅 질문 드리기 전에 이거 난처한 질문일 수 있어서 답 안 하셔도 돼요. 뭘 좀 사는 게 유리해요? 우리가 모바일로 테무나 알리에서 요런 업종 또는 뭐 요런 거 사라 이런 게 진짜 나고. 네. 참 난처하시면 난처하진 않은데 난처하셔도 참 이야기해 주시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플랫폼마다 갖고 있는 상품의 특징이 조금씩은 달라서 아마 네.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는 남성 고객들이 많이 사고 싶어하는 그쵸 뭐 낚시용품, 캠핑용품 이런 이제 생활 잡화류 네. 그런 류가 좀 특화가 원래 되어 있었. 오. 그걸로부터 한국 시장을 처음으로 점차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거의 공급상들의 풀이 넓다고 보여질 수 네.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테무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패션 의류 여성들 다소 여성들 야 그렇게 네. 또 나눠져요? 패션 의류가 좀 더 상품 군도 풍부하고 또 네. 거기에 반응하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유저들이 이미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유저들이 테무를 통해서 사는 거의 대부분이 다 패션, 여성 패션 쪽이니까요. 코스메틱도 있겠군요. 코스메틱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없지는 않고요. 네. 패션이 많고 테무는. 네, 테무는 패션으로 성장했어요. 처음에. 뭐 사실은 패션에만 오리엔티드 된 거는 당연히 물론 아닌데요. 네. 많이 이제 사는 비중이 그렇다는 거고 패션은 그러니까 테무 같은 경우는 뭐 알리랑 그 베이스는 다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잠깐 이제 갑자기 이 질문을 뭘 사면 좋냐에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테무의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특징? 테무의 상품의 네, 이 근래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근원을 따져보면요, 테무는 원래 그 핀뚜어뚜어라는 그쵸 모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핀뚜어뚜어는 사실은 16년에 새로 생긴 회사예요.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네. 알리바바하고 찡동이 거의 이강구도로 중국 시장을 막 농락하고 있을 때 16년도에 핀뚜어뚜어라는 데서 새롭게 올라온 사업자인데요. 이들 사업자는 사실은 이제 3년, 4년 만에 유저 수를 3, 4억을 찍고, 그쵸, 이제 활성화 유저죠. 유저 수 3, 4억을 찍고, 지금 이제 2021년, 요때는 이미 10억 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전체 10억 명과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유사하거나 추월하거나, 네. 예? 그렇게 빨리 성장한 이제 그 기업의 자회사. 왜 만들었느냐? 해외 사업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가 테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무라는 회사는 22년 9월 달에 처음으로 해외를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지금 아무래도 22년 9월이니까 동아시아나 지금까지 뭐 동남아 시장 먼저. 테무를 시장을 진출했을 때는 이제 한국은 사실은 네. 1차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1차가 미국이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할 때 미국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모른다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마존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할 때 이 테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갔느냐? 네. 당연히 모기업인 핀투어투어의 상품 공급망에서 확보된 상품을 활용을 당연히 했을 거고, 이 핀투어투어의 상품은 그러면 어떤 게 많으냐? 이제 이들은 이 자기네들 16년에 이 플랫폼을 서로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16년이죠. 그때는 알리바바하고 찡동이 입점해 있던 공장 중에서 퇴출된 공장들이 있었어요. 왜 퇴출됐느냐? 너네 품질 너무 안 좋아. 네. 너네 뭐 우리의 이 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이제 퇴출된 24만 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을 핀토토가 흡수했어요. 흡수했다는 건 인수? 아니요. 아, 이제 내 유통망으로 플랫폼에 끌어들였다 들어와라. 이거죠. 우리가 팔아줄게. 네, 우리가 팔아줄게. 그래서 그 공장들을 흡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가 그쵸? 훨씬 저렴한. 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아무래도 제품은 더 좀. 예, 품질은 뭐 보장 못하죠. 얘기하신 것처럼 2개 사서 5개 사서 1개가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패션에만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여튼 이제 같은 이제 그
직공급의 구조는 출발은 그렇게 했군요. 출발을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 그 생존 전략이라고 해야 되죠. 자기가 이 틈을 그 강자들의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정책을 자기네 전략을 쓴 거죠. 니네 거기서 빠이빠이 했지 23만 명 나한테 와. 야. 그래가지고 네. 그 공장을 시작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나면 이런 상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사실은 소비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네. 이런 저가의 저품질 상품은 별로 선호하진 않는 유저들이 대도시 상하이, 그쵸, 북경 거기 소비 소득이 수준이 벌써 높아서 얼마예요? 그런 거는 네. 굳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타겟팅한 시장은 바로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도시가 아니에요. 뭐 베이징, 상하이가 아니라 우리 베이징, 상하이를 1선 도시라고 하면 3선, 4선, 5선, 6선 도시. 구매력이 낮은. 구매력이 낮고 하지만 뭐 이런 상품에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들 혹은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상품들이 이제 했죠. 그래서 그때는요, 뭐 식품도 했고요. 뭐 다 했습니다. 뭐 꼭 패션만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장을 넓혀 나가죠. 그런데 또 핀토토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게 이게 얘네들은 공동구매 플랫폼이다. 네. 공동구매 플랫폼이다라고 약간 좀 얘기를 많이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공동구매가 사실은 맞긴 맞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쓰는 그 의미는 또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농촌 주민들은 이 스마트폰 사용률이 또 저조하고요. 네. 중국은 인터넷 도농 간 격차가 커서. 네. 도농간 격차가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사용률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마다 한 명의 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식료품 뭐 물 팔고 그렇죠? 비자발적으로 공동구매인데요,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촌장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무슨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쵸? 그 마을 어귀에 딱 하나 이렇게 있는 그 촌장들이 이제 본인들의 상품을 거기 올려서 팔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이 시점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이런 물건들이 필요해 하면 이제 핀토토로부터 그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고, 근데 이게 배송이 그 상간벽지에 개개인의 농부들까지 배송이 못 되다 보니까 네. 그 촌장한테 한 명한테 배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장이라고 하죠. 촌장이 아니라 이장 촌장님이 이제 야, 이 상품 필요해 하면 같이 공동으로 구매했고 다시 이렇게 본인들 매장을 통해서 또 나눠주고 요런 이제 곧 타겟티드된 지역을 정말 스마트하게 잘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소비자군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핀토토는 이제 요 소비자군을 잡았죠. 공급망 그렇게 잡았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게 테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핀토토. 그러니까 테무가 거기 자회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는 테무라고 브랜드가 그때는 해외 사업을 안 하는 그렇군요. 시점이었어요. 해외에서 하면서 이제 테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테무의 모기업, 테무가 이렇게 빨리 컸고 얘네들의 상품이 왜 알리보다 이렇게 싸?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니까 제가 네.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핀토토를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망하고 유저를 잡았으면 그 다음은 이제 얘네들도 자기 사이트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을 팔려면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알리바바하고 찡동이 되게 강력하게 중국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새로 앱을 만들어? 그럼 뭐 이거 언제 마케팅하고 언제 회원을 끌어모아? 이 난관에 그쵸? 봉착할 수가 있죠. 그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쿠팡이 있는데 새로운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마케팅하기가 힘든데 그때 이제 핀토토는 이제 본인들이 따로 앱을 만들지 않고 이제 이 메신저 제일 큰 앱이 위챗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그런 메신저 앱인데요. 그 안에 이제 본인들의 기업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상품을 서로 구매할 수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이제 앱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짰고 그래서 대단히 빠른 시간에 알리바바를 넘는 10억 명의 유저까지 지금 확보를 했고 그 이제 본인들의 노하우와 상품군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되게 스마트한 마케팅 전략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동일한 모델이 이제 테무라는 그쵸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로 카피를 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중국 이제 안에서는 한국이라고 보시면 알리가 그래도 여전히 훨씬 더 크죠. 테무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은요? 매출은 더 크고요. 네. 네. 그래요? 고객 숫자는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10억 명. 10억.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은 앱 2개 가지고 비교해 본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뭘 살 때 모바일로.
네, 어쨌든 타오바오라고 알리바바 산하에 또 이제 이런 테무랑 유사한 상품을 네. 이제 팔고 있는 앱이 있어서 사실 두 개의 상품이 그렇게 다르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이커머스하고 중국의 이커머스하고 비교하시면 상황이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도 되게 많이 발전을 당연히 하고 있어요. 되게 선진적인 전자상거래로는 사실은 되게 선진적인 국가 중에 하나고, 전체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유사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라고 부르는 이 시장 규모가 전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전자상거래 업체의 플레이어의 입김이 대단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도 사실 이제 뭐 전체 온오프라인 소매 시장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데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유통사들이 아까 얘기 드린 테무든 알리든 해외 시장을 진즉부터 많이 나갔고, 네. 또 그 비즈니스 규모도 사실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거의 뭐 900억 불 정도 되는 수준이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유통사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좀 그게 좀 해외로 진출하는 이제 것들이 더 활발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직구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 저희는 이제 직구 시장이 이제 막 올라오는 수준이라고 하면,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이제 해외 뭐 예를 들면 유명한 해외 뭐 화장품 브랜드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16년, 20년 있을 때 한국 브랜드가 요 규모에서 확 뛰었던 이제 이런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와서 이미 그 안에서 엄청나게 서로 경쟁하는, 어느 나라들이에요? 뭐 나라는 사실은 뭐 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유통시장은 이제 글로벌라이즈드가 되게 먼저 되고, 되게 이 안에서 각축전이 되게 심한 네.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뭐 시장 자체가 거기 뭐 가입자가 10억 이러시니까. 네. 아까 그 이야기 좀 해보죠. 테무가 그래서 지금 중국보다 미국에서 더 잘 나갑니까? 테무는 100% 중국 매출이 없습니다. 100% 해외 시장을 위해서 만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아,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서는 뭐 점유율 같은 걸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시장 우리나라에서 테무가 갑자기 이렇게 뭐 유저들이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요. 순식간에. 뭐 이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테무가 아니라 이제 쉬인이 때 다운로드 기준으로 1등. 네. 그러니까 새롭게 다운로드 받은 거죠. 사실 이제 아마존 이미 다운로드 받은 유저가 이미 많고, 그러니까 새롭게 다운로드 받은 그 기준으로 이제 2023년에 사실 테무가 이제 전 세계 1위. 다운로드 양으로. 네. 앱을 전 세계인이 2023년에 그러니까 최초로 가장 많이 다운받은 거죠. 다운로드 예, 많이 다운로드 네. 받은 기준으로 이제 1등이다. 그래서 테무. 사실은 매출로 보면은 아직 뭐 아마존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경쟁할 수준은 전혀 아니지만, 네. 이제 일단 젊은 유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가성비 상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은 또 다운로드 수를 보듯이 이제 성장세가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의 테무는? 뭐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사실은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테무의 시장 점유율 중에서 사실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크지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사실은 점유율 1등. 일단 미국 시장 위주로 현재는 공략은 하는데, 최근에 아까 보시듯이 테무도 800만 명, 우리나라에서 900만 명의 네. 이제 사용자가, 이게 짧은 시간에 되게 빨리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별도의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은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은 뭐 크게 정확하게 나눠지거든요. 테무에 대한 건 한국에서는 선명하게 싸다, 네. 품질 안 좋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는 사실이에요. 네. 쌀 수밖에 없는 그 배경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품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근데 이제 이들도 그런 거죠.
중국 시장에 먹히는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네, 드린 네. 핀투어투어 같은 그런 전략. 근데 또 중국의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네. 소득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근데 선진 시장에서는 과연 동일한 게 먹힐 거냐? 이거는 네. 또 퀘스천이에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싼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두세 번 써보고 이게 손 선풍기 샀는데 반값에 이거 한 2주 지나서 고장 나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오. 소비자들이 쉽게 다시 살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앱은 다운로드 추정컨대 받았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테무 같은 데서 이제 만약에 한국 시장이나 그런 선진 시장을 한국 분들은 또 소비자들은 깐깐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려면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의 동일한 전략과 동일한 이 그 방법론, 뭐 상품 구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기억에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해외 교수님이 리버스 혁신이라는 얘기했어요. 리버스 이노베이션, 리버스 혁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소득층의 국가에서 성공한 예전에 그랬죠. 선진국에서 성공한 모델이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을 좀 다운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별도로 개발하거나 이제 그 시장을 공략하는 하는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전략을 썼는데 이제는 중국을 이제 저개발 국가라고 얘기는 없죠. 여튼 그런 이제 저개발 지역에서의 유통 방식, 상품군을 이제 그 선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런 이제 형태로 추세가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내려갔던 게 이제는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리버스 혁신 이런 형태로 사실 이제 이 추세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깐깐한 이제 이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 어떤 방식이든 모델의 업그레이드든 상품의 업그레이드든 혹은 이 현지 시장에 맞는 형태의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든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가 있고 쿠팡이 1위죠, 우리. 쿠팡이 예, 시장의 점유율이죠. 저희가 네. 네, 거래액 매출액 기준으로 쿠팡 네이버가 쿠팡과 네이버가 있고, 이렇게 1, 2등. 테무는 이제 앱을 다운 받았지만 거기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테무가 안착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들이 싸니까 한두 번 사보고 네.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이제 테무 회사도 이제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알리만큼 현지에 아까 얘기 드린 물류 창고까지 고민한다든지 뭐 이제 누구 모델을 써서 정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 단계는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테무는. 네. 네. 이제 반응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성장하는 트렌드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네. 트렌드 추적, 고객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마 정확한 그 전략을 수립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테무도 이제 핀도어도 네. 그 중국 안에서의 성공 신화를 좀 여쭤볼게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급속도로 어떻게 성장했어요? 뭐가 달라요? 핀뚜어뚜어의 성장의 동력은 조금 전에 제가 네. 그 설명을 뭐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설명을 드려 그게 이제 그들의 성공 신화의 네. 가장 주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가 잡고 있는 시장의 차별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의 로컬 시장에서 정말 1등 사업자로 클 수 있었던 또 핀토또와는 또 완전히 다른 핀토또는 조금 보면 이렇게 틈새 전략. 네. 근데 알리바바는 정말 이제 이들이 이 갖고 있는 리테일 시장을 이제 그 점령한다고 하는 리테일 시장을 정말 1등 사업자로 클 수 있었던 전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단은 알리바바는 사실은 전자상거래 내 애플리케이션 내 웹사이트에만 머물지 않고요. 사실 이제 여러 이종 산업까지 진출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온라인이면 이제 뭐 타오바오나 티몰, 오프라인 매장 사업까지 진출을 뭐 인타의 백화점 인수한다든지 네. 뭐 이제 이런 허마 셴션 같은 이제 매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중국판 유튜브 이제 요우쿠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미디어 엔터 서비스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뭐 검색 서비스, 그다음에 뭐 지도 서비스, 우리로 치면 배민 같은 배달 앱 서비스, 이제 이런 이종 영역에 진출을 하고 여기로부터 사실은 수집한 그 아까 얘기드린 10억 명의 네, 고객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 고객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이 사람이 단순히 내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샀느냐 이 데이터를 넘어서서 이들이 뭘 검색하는지 그쵸? 그 유튜브 컨텐츠 같은 이제 요크 컨텐츠를 보는지면 이 사람의 그냥 단순히 신상 정보나 이런 거 외에도 구매 정보 외에도 사실 취향 정보까지도 게더링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에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뭘 살려고 계속 면도기를 살려고 계속 검색을 하다가 한 서너 개 검색하다가 하나 샀어요.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마케팅에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게더링한 이제 고객 데이터를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내가 확보를 한 겁니다. 이 플랫폼이. 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신기술이라고 부르죠. 우리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 데이터를 잘 분류를 하고 또 그 분류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확한 타겟티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근간을 이제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성공 신화를 그래서 쓰고 있다. 그래서 뭐 고객 데이터 아까 이제 10억 명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분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뭐 물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물병 브랜드를 뭐 단순히 이 브랜드를 내가 알아. 인지만 있는 고객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물병 나 되게 갖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이 텀블러 내가 갖고 싶은데 해서 이제 즐겨찾기 한 관심 고객도 있고요. 거기 더 나가서 구매를 한 고객도 있을 거고 재구매를 한 고객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거를 고객을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4단계로 분류하면 각각의 고객별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와 광고 프로모션 방식이 다를 겁니다. 처음 알지도 못하는 고객,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뭐 큰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일단 노출 위주. 근데 만약에 뭐 즐겨찾기를 했던 고객한테는 얘를 구매로 옮겨야겠다 싶으면 이제 쿠폰을 주는. 네. 예를 들면, 네, 그런 형태로 고객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활용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그 고객한테 최적화된 마케팅 방식을 그쵸 제공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결과 측정도 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얘기들이 이제 내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이제 기술이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이런 마케팅이 돌아갈 수 있고 마케팅이 돌아가면 결국은 이제 뭐 적중률도 높아지고 매출도 높아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성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저에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를 한국 기업이나 한국 유통 기업들도요 기술력 뛰어납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알리바바가 이미 이제 이 시장을 농단하고 있다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농단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독점 기업이니까요,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독과점 빅데이터가 되게 다양하게 수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적중률이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장의 특수성이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래도 참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본인들의 자산은 사실 한국보다는 유리해요. 네. 그렇게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그런 이제 디지털 신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지 여기에만 그냥 초점을 맞춰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알리 쇼크를 쓴 이제 그 책의 이 배경이었고요. 예, 그런 거를 저희도 사실은 저희 유통기업이나 저희 회사 저희 기업들도 사실은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또 저희는 저희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맞는 또 그 최적화된 그렇죠? 우리만의 또 선진화된 그런 모델들이나 그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또 이렇게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앞서
오프라인 백화점 같은 거 인수했다고 하죠. 알리바바가. 근데 우리도 사실 신세계가 11번가 갖고 있고 사실 크게 시너지가 난 것 같지는 11번가가 요즘 아마 주춤할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이후로 알리바바가 이제 오프라인까지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국과 사실은 중국이 조금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겠죠. 한국을 제가 일단 말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네, 이제 네.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동일한 상품을 그쵸? 온라인에도 팔고 오프라인에도 팔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동일한 A라는 상품이 자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쵸? 온라인에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상품을 그냥 이 두 개의 멀티 채널에서 파는 거는 다채널 전략이고요. 여기서 살 수 있고 저기 네.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봤던 거는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요. 조금 말은 뭐가 달라 이렇게 싶으시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제 고객의 포커스를 둡니다. 이 상품을 내가 여러 채널에 올려놓고 팔자. 이게 아닌 거죠. 온라인, 모바일, 백화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고객을 포커스로 두면요. 이 고객이 예를 들면 이 상품을 구매하기까지의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뭐 예를 들면 실제 고객은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그냥 단순히 입수를 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노출을 당해서 네. 이 브랜드나 상품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이런 유의미한 것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바탕으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뭐 내가 이제 허마신성이라는 알리바바가 산하의 또 하나의 그 슈퍼마켓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 이 허마신성의 유저들은 티몰, 타오바오의 온라인 유저이기도 합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제 한 유저한테 온라인으로 정보를 줘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면 이 유저가 허마신성 가서 이 상품이 어떤 건지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허마신성 갔을 때 그 밑에 내가 사고자 하는 그쵸? 그 뭐 초콜릿 밑에 이제 혹은 이 식품 계란 밑에 이제 이 이렇게 바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네. 그걸 누르면 또 다시 온라인에서 이 정보를 또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내가 구매를 일단 오프라인 할 때는 또 모바일 페이를 통해서 온라인에 또 이루어지죠, 결제는.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또 내가 가져가서 이제 허마신성 안에 또 식당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물건 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식당까지 있어서 그럼 이 상품을 내가 여기에 조리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 상품, 내가 산 이 식료품을 또 취식을 하는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또 하는 거죠, 상품 경험을.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내가 나머지 상품은 물건 배달은 배달앱,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되게 이제 조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 오프라인의 체험,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배달앱의 기사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물려져 가지고 이 고객한테 내가 원치 않은 상품까지도 이렇게 되면 추천해 줄 수 있고 매장을 방문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정보와 동선을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배달까지. 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살 고객이 생각이 이제는 없었는데도. 원하는 거를 이제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 너가 뭘 원하지? 핵심은 데이터네요. 네. 여기 네가 뭘 보면 원할 거야 하고 이제 책에- 오히려 이제 역으로다가 책에 하는 보면 거죠. 알리바바의 새로운 판을 짜고 시장을 선점하는 7가지 전략, 그중에 핵심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뭐 7가지를 사실은 다 얘기 드리면 조금 네, 이제 네. 길어질 것 같고요. 뭐 그냥 핵심만 네. 그렇죠? 핵심만 좀 지금도 뭐 일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제가 사실은 뭐 설명을 많이는 드렸습니다. 결국은 네. 이제 알리바바처럼 먼저 그 이종 영역을 걸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네. 네, 나만의 생태계를 만들자.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쵸 생태계 안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게더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집만 끝나니까 수집한 거를 분석, 분류, 활용.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확보된 것들을 이제 아까 얘기드린 이제 디지털 마케팅 붙이죠. 더 나아가서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이제 본인이 상품을 매입해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상생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내 플랫폼 위에서 물건 올려놓고 파는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그 파트너사들한테 이제 빅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들이 사실은 알리바바의 그 판 위에서 뭐 내 회원이 누구고 내 고객이 누구고 아까 얘기한 분류를 하죠. 이런 관심 고객, 재구매 고객, 뭐 이런 이제 그 인지도 고객, 네. 그거를 이제 입점한 파트너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을 제공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빅데이터 공생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전략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나 디지털 마케팅 그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이걸 다시 또 제3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럼 우리 쿠팡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쿠팡은 쿠팡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 수많은 벤더들에게 주지 않나요? 이게 개인정보 그렇지 문제도 않는 있을 걸로 알고 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쿠팡의 입점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비즈니스는 만약에 안 준다면. 입점 비즈니스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10% 네. 조금 원짜리 대부분 매입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상품인 거거든요. 아. 그럼 내 상품은 내가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기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아마도 뭐 다른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즈니스 모델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고 또 그러한 툴이 없어요. 일단 알리바바는 제가 이 얘기한 툴은 브랜드 데이터 뱅크라는 정말 알려진 풀이 있고 기업들마다 계정을 다 열어줘요. 아이디 패스워드 열어주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오늘 내 점포에서 뭐가 얼마나 팔렸고 고객은 어떻고 이 고객 아까 얘기 드린 그 4가지 단계로 고객된 분류한 고객한테 내가 오늘 이제 이번 달에 내가 마케팅 비용이 좀 있다 하면 그 고객 대상으로 바로 그 어드민 툴이죠. 그 계정이 들어 어드민 툴을 통해서 바로 내가 검색 광고도 하시고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하시고요. KOL 이렇게 지정해서 바로 그 어드민에서 광고까지 집행을 하실 수 있는 툴을 브랜드 데이터 뱅크라는 이름을 주기 때문에 그런 류가 어떤 게 있다는 건 저는 쿠팡에는 들어보지 못했고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직은 들어본 건 없는데 제가 얼핏 어떤 머천트 분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데이터를 지금 공유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건 저 정확하게 제가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쿠팡은 쿠팡에서 사서 파는 거고 열의 아홉은 쿠팡만 그렇습니다. 쿠팡만 네이버는 이제 입점 모델. 입점 모델고 테무처럼 테무나 그렇죠. 알리바바처럼. 네. 네. 그러면 네이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델 갈 수도 그런 있겠네요. 모델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네. 있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벌써 놀랍네요, 진짜. 20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사와의 상생 네. 전략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정보를 빅데이터를 엄청난 정보를 줄 테니 많이 팔아라. 네. 많이 팔수록 우리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아까 네. 얘기한 디지털 마케팅도 할 수 있고요. 더 네. 나아가서는 상품 개발까지도 합니다. 신제품 개발까지. 유통사인데 왜 신제품 개발을 합니까? 네. 결국은 입점한 파트너사를 위한 거이고요. 입점한 파트너사가 중국 시장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내년도 트렌드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저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특히 내가 이런 상품인데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내 상품을 사는지 혹은 어떤 상품을 더 추가로 내가 런칭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알리바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공동으로 상품 개발을 같이 합니다. 네, 그것까지 하는 건 사실은 현재 한국 유통사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형태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코털깎이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때? 해서 실제 제조에 관여를 한다 또는 투자까지 하고 돈도 되고 제조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개발을 위해서 뭐 리서치를 위한 정보를 또 제공하고 보통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런 트렌드가 될 거라고 일부 패널 혹은 일부 연구기관의 의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한 2, 3개월 걸려요. 그렇죠?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이 신제품 개발에 관여하는 방식은 일단은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되게 정확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업체랑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필요하면은 제조단도 같이 소개해서 대줄 수 있고 그래서 거의 2주 늦어도 2개월 안에 신제품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고 나서 마케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티몰이나 그쵸? 타오바오 같은 알리바바 내 플랫폼에서 A/B 테스트가 따로 필요 없어요. 보통 회사들은 신제품 만들면 A/B 테스트라는 기간을 두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네. 어떤 상품이 이 중에서 어떤 걸 더 해야 되지? 뭐
어떤 걸 더 최적화해야 되지, 뭐 소재나 성분을 바꿔야 되는 이런 테스트들을 하는데요. 알리바바에서 팔 때는 그거 할 수 없이 그냥 한마디로 이벤트를 돌려요. 그 사람한테 도달하고자 유저를 대상으로 그냥 바로 PK 뭐 이벤트 같이 이제 이벤트를 돌리면 그게 결국은 A/B 테스트를 가름하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끝나면 그걸 가지고 최종 상품을 선정하고 또 바로 그 플랫폼에서 또 판매를 해버리니까요. 이건 이제 효율도 있고 시간도 빠르고 또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뭐 전혀 손해볼 부분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본인 상품을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점포의 유저들이죠. 이 플랫폼에 들어온 소비자들 대상으로 상품도 알려주는 거죠. 테스트가 결국은 홍보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판매도 하고 이제 이게 일원화된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 이제 플랫폼에 같이 관여를 하니까 이러면서 결국은 서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빨리 이제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또 그게 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알리의 어떤 독과점 형태로 후발주자가 이걸 파고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뱅크를 유지하는 방식이 네. 데이터를 모으고 이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른 아마존이나 우리 쿠팡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아마존도 사실은 이제 점포 운영하시는 기업분들 많으신데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제공 받으세요. 네. 예를 들면 뭐 내 상품이 언제 얼마 팔렸고 뭐 전환율이 어떻고 등등등.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이제 그 공유하는 범주가 정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방대한 그 내 제품의 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마케팅까지 직접 할 수 있고 고객을 이렇게 아까 얘기 드린 몇 가지로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존보다는. 이 책에 보면 깔때기 전략이라고 나와요. 네, 알리바바의 깔때기 네, 전략 그 뭐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고객 관리를 할 때 내 네.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고객이 어느 이제 그 현황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분류를 해놓으면 그쵸, 아는 사람한테 다시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흥미를 느낀 애들한테 또 구매하게 해주는 요걸 이제 그럼 이제 모수가 이렇게 커지죠.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관심을 표한 사람은 조금 더 적고 네. 구매한 사람 더 적고 재구매는 더 적고 이제 요거를 이제 쉽게 표현해서 깔때기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뭐 다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의 하나의 데이터와 표현입니다. 분류. 네.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는 좀 미국보다는 늦겠죠. 뭐. 미국이 사실은 가장 그쵸 성진화된 기업이고 또 이커머스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실 중국도 만만치가 않죠. 왜냐면 이제 이런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품의 추천과 고객의 선별, 관리, 상품 운영, 뭐 여러 물류까지도 사실 인공지능이 사실 들어갈 부분이고 사실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제 그 투자한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금액에 사실은 중국이 이게 조금 오래된 2000년도 자료긴 하지만 거의 70%를 중국이 투자하고 있다. 네. 아직 이제 완전 1등은 아니지만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네. 그리고 이미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더 확장이 돼서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확장현실 뭐 이런 이제 어나더의 또 빅테크 기술까지도 계속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추세고 이거는 분명히 저희 유통기업들도 하고 있고 네, 해야 되고 뭐 내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유통됐는지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이게 뭐 코털깎이 하나 사려고 검색했는데 이게 막 광고판이 팍팍 뜨니까 친구들끼리 식사를 하다가 뭐 여행 상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연히 이게 뭐 이 어떤 플랫폼 구글을 봤는지 어떤 플랫폼 보니까 그 상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중 한 명이 이 녀석들 내 말을 이거 데이터화한다. 그렇게 자기 맨날 그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거 말이 되냐 개인정보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친구는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데이터 게더링이 정말 일상화되고 뭐 그건 그 친구 말은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정말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AI 시대가 좀 뭐 성큼 다가와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결국 알리바바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데이터예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분류하고 가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화 하느냐. 네. 우리 벤더들이 중국 내 시장에 들어가서 테무나 알리 같은 플랫폼에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네, 중국 시장 진출하시는 기업분들, 뭐, 예를 들면은 상품도 선별 잘 하셔야 될 텐데, 중국 소비자한테 내 상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막힐 건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중국 시장의 현재 트렌드, 상품 선별을 일단 잘 하시는 게 1단계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 상품을 내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유통은 어디서, 마케팅은 어디서, 혹은 이 유통과 마케팅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내가 샤오홍수 같은 데서 소셜 마케팅을 했으면 이걸 다시 또 이제 여기서 판매를 일으키는 요런 이제 결합된 채널에 대한 이해, 채널에 대한 선정, 요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때요? 중국 업체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파고들 것 같아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니면 네이버나 뭐 우린 쿠팡하고 네이버 말고 3위 업체가 어떻게 되죠? 시장 나머지는 좀 업체들이 작죠. 이제 예, 뭐 많은 그 네. 온라인 기업들이 있죠. 네, 보시기는 어때요? 그 경쟁력이. 사실 이제 이들 중국 커머스들이요, 이제 한국 시장이 뭐 최종 종착지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 진출하는 하나의 정말 전략적인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많이 들어올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시장 안에서만 부인들이 마켓쉐어를 늘리려고 이제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한국 되게 품질이 좋은 상품들 맞지 않습니까? 브랜드 상품도 많고요. 네. 그 상품들을 소싱해서 역으로 오. 중국에도 수출하고 유럽, 미국으로 수출하는 본인들이 중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이 이제 판매 시장으로도 있지만 소싱하는 시장으로도 역할을 하겠죠. 아니 그럼 네. 자 한국에서 코털 깎기를 너무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테무 이용해서 미국에 좀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물론요. 서로 이렇게 통하는 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싱은 아직 시작되지 않나요? 아직 시작은 되지는 시작은 않았지만 되지 않았어요. 네, 그 시점은 뭐 언제 올지는 봐야겠지만 사실은 네. 알리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여러 채널로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중국 시장으로 내가 팔아줄게 네. 이 얘기까지는 기업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 금방 단계는 오겠죠. 이제 더 왜냐하면 나가는 거죠. 기술력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수출 이커머스 판로를 시장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손들지 않더라도 네. 와서 찾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유통시장은요, 의도치 않듯 의도했든 이제는 완전히 오픈된 전 거다. 세계 유통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네. 상품을 서로 선점하려는 혹은 소비자를 먼저 선점하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바잉 파워도 있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도 뭐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출근하기 아니 자 중국에 반찬거리 주문하면 네. 우리 마켓컬리처럼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새벽 한국만의 배송은 없는 것 같아요. 새벽 배송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저기 모 회사죠. 네. 새벽 배송을 하시는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촘촘한 이 배송 네트워크 그 배송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상품을 이제 하는 그것도 하나의 되게 큰 장점이 되죠. 이렇게 해외 시커머스 기업이 들어왔을 때 경쟁을 하는 네. 나만의 경쟁의 차별화 우위 요소가 기업마다 확보를 하셔야 될 거고 쿠팡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기업이라고 아니 했다가 상관없습니다. 네, 쿠팡은 사실 네, 촘촘한 유튜브잖아요. 배송 네, 네트워크 편하게 말씀하셔도 네, 돼요.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멤버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나만의 이들과 싸워서 어떻게 상품을 내가 확보할 거고 고객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이 본인들만의 전략이 사실은 짜고 계실 거고 매우 정교하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유통의 선두주자 기업은 어디고 신유통의 비즈니스의 유형별 대표 서비스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렇게 말 알리바바 산하의 허마신성이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신유통이라는 걸 처음 주창을 했습니다. 네. 신유통 아까 얘기 드린 고객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 없이 네, 쇼핑 경험을 매끄럽게 주자. 네. 그런 형태고 이제 그 허마신성도 아까 얘기 드린 새벽 배송이 있느냐? 새벽은 없고요. 네. 30분 배송은 있습니다. 아 주문한 지 30분 만에 네.
유통이 정말 자신 네. 있나 보군요. 그 유통 네, 매장을 물류를- 소비자 반경 3km 이내에 네. 두거든요. 유통 매장이 한마디로 고객한테 판매하는 거점도 되지만 물류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km 배송 이내 고객 주문하시면 이제 30분 만에 배송하는. 그러니까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그쵸 모델들을 국가마다 다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런 고객들도 뭐 등급이 다 나눠져 있고 뭐 비용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해요. 뭐 멤버십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쿠팡도 다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멤버십이 전부 멤버십도 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구 분야의 이커머스 시장, 해외 직구 시장 여쭤봤어요. 네. 글로벌하게 이커머스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국 시장에서 오래 계셨지만 물론 당연히 커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에 해외 직구가 10%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나 온라인 통해서 어디 외국에 있는 거 뭐 사는 건 그냥 뭐 일상적인 일도 일이 아닌 됐어요. 거죠. 앞으로 시장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경계가 국적의 경계와 플랫폼의 경계가 무너졌다.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든 네. 살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글로벌을 유통 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전 세계의 소비자를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경쟁의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시장의 파이가 한국 시장의 전자상 거래 227조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의 전자상 거래 혹은 전 세계 유통 시장을 나의 이제 시장으로다가 보고, 물론 너무 큰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국경 없는 전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저 모자부터 시작해서 뭐 못 만드는 게 없는 못 만드는 게 없는 네. 나라잖아요. 저희 제조 기술 훌륭하지요. 우리에겐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알리시 오크의 저자 어떻게 시장을 점령하는가? 이커머스 업체들은 어떻게 시장을 점령하는가? 알리시 오크의 저자 김숙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